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모입니다. 맨시티 왕의 기한 덕배의 컴백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덕배의 부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창의성과 팀의 승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거죠. 22-23 시즌 초부터 데브라이너와 함께한 경기에서 승률이 73.5%, 데브라이너 없이는 66.7%에 그칩니다. 따라서 올 시즌 맨시티의 경기 결과는 덕배의 부재가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며 포든과 알바레즈가 공백을 나름 성공적으로 메꿨지만 역시나 100% 완벽하게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덕배가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단 한 경기만으로 그가 맨시티에 어떤 영향력을 선사하는지 압축해서 보여줬기 때문이죠. 지능적인 포지셔닝 플레이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택배 크로스까지 어떻게 덕배가 시티의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이번 뉴캐슬전의 골과 어시를 통해 살펴보시죠. 최근 뉴캐슬 선수들의 피로도 누적 때문인지 수비와 공격 라인 사이에 포켓 공간이 열려있는 경우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그렇게 과르디올라도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하며 양쪽 윙어에게 사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 역시 이 부분을 파악하며 하프타임 이후 수비 라인을 더 깊게 내리며 시티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덕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덕배는 계속 10번 롤 포지션을 위치했고 심지어 공간이란 게 아예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정말 집요하게 고집했습니다. 아마도 벤치에서 전술 패턴을 파악했다고 생각한과 동시에 덕배도 이런 전술을 이해하며 두드리면 결국 열릴 것이라는 걸 알고 플레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이 열렸는데 뉴캐슬은 분명 패스각을 잘 막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로드리의 전진으로 수비수들을 유인했고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나타나자마자 덕배가 파고들었습니다. 로드리가 이를 놓칠 리 없이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주며 덕배가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 이때 알바레즈가 측면으로 각을 벌려주며 수비수 한 명을 끌어들였고 박스 지점까지 해서 타이트한 압박이 없자 바로 슈팅으로 좌측 하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완벽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절묘한 침투 타이밍과 월클급 움직임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인내와 끈기도 필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덕배의 뉴캐슬전 터치 기록입니다. 사이 포켓 공간에 정확한 침투를 함으로써 덕배 본인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물론 이런 움직임 하나가 팀 전체적으로 훨씬 더 빠르고 굵직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덕배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는 상대 지역 빈 공간에서 한 방에 골문 앞으로 배달시키는 창의성과 택배 크로스죠. 그리고 시티는 현재 이런 부분이 분명 필요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3차례 패배했는데 3번의 경기 모두 예상골 지표가 1 미만이었으며 지난 시즌 4차례의 패배와 비교했을 때 이를 더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결국 맨시티가 창의성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표와 뉴캐슬전의 맞대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티는 경기 69분 동안 1.29의 XG를 기록했지만 덕배가 교체 투입되고 경기가 종료된 시점에는 3XG를 기록, 무려 1.71의 XG 값이 껑충 뛰었고 덕배는 슛과 패스를 통해 이중 1.31의 값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골 장면에서처럼 훌륭한 마무리 능력, 자신과 다른 선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외에도 크로싱을 통해 시티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해냅니다. 덕배가 투입된 지 단 24분 만에 9회의 크로스를 시도했으며 풀타임 출전한 트리피어와 알바레즈가 각각 5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본다면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덕배가 없는 뉴캐슬과의 맞대결 전까지 시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평균 16.5회 크로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19.5회보다 평균 3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에서 3개의 크로스는 분명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수치이고 이 3개의 크로스가 만약 덕배의 발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상대팀 입장에선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에 맨시티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필요했고, 특히나 수비 상황에서 4-1-4-1 혹은 4-5-1을 많이 기용하며 매우 낮은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덕배의 크로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전술 그 자체입니다. 3월 2일 맨체스터 더비 이전까지 시티 6경기 중 5경기는 하위 팀들과의 경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덕배가 뉴캐슬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크로스, 움직임,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수를 교란하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하는 일만 남았죠. 자, 그렇다면 왕이 돌아온 현 시점에서 정말 굳이 한 가지 고민을 해보자면 바로 덕배가 없는 동안 10번 룰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수행한 포든을 어떻게 활용할까입니다.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뉴캐슬 경기 이전에 포든은 모든 대회에서 지난 4경기 동안 4골 2어시를 기록했으며 흡사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마저 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복귀로 인해 포든을 다시 원래 자리인 측면으로 밀어낼 수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통계만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포든의 생산성을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덕배가 뛰지 않은 경기가 6경기가 더 적은데 합산 공격 포인트는 1개 더 많고 찬스 상황은 0.4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살짝 힌트를 주며 FA컵 3라운드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물론 박스 근처 중앙 포켓 공간 사이에 두 선수 모두
모두를 기용할 수 있죠 라며 포든을 덕배와 함께 왼쪽 8번로를 부여하며 기용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내려앉는 수비로 파이널 서드에 공간이 없는 상대로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포든의 생산성 문제는 모든 축구팬이라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굳이 한 가지 고민을 억지로 끌어냄과 다름없습니다. 덕배가 돌아오고 덕배와 포든이 한 경기장에 공존하는 순간부터 상대팀에게는 위협 그 자체이자 4연속 리그 우승을 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왕의 귀환, 덕배의 복귀, 포든의 활약, 과르디올라의 전술, 높아진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 이렇게 상대팀 입장에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시티의 전력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모든 게 홀란드의 복귀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왕의 귀환 덕배의 컴백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이 부분이 맨시티의 남은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무였습니다.